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얼굴을 어떻게 씻으시나요? 물로만 가볍게 헹구시나요? 아니면 클렌징 폼을 2번, 3번 문질러서 꼼꼼히 지우시나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물로 씻거나 폼 클렌징 한 번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의 의사 이승호입니다. 50년 넘게 헬스케어 전문가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피부 건강의 비결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지우지 않아 생기는 문제와 단 3분 만에 배울 수 있는 올바른 세안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피부를 10년 젊게 되돌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제 진료실에는 매일 다양한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 문제는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께서 왜 스킨케어를 열심히 해도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자꾸만 여드름이나 붉은 기운이 생길까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2세 김순자 할머니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저녁에는 클렌징 폼으로 2번 세안하며 피부 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쓰셨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자꾸만 작은 여드름이 올라오고 뺨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라고 물을 때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시며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웃으며 넘기셨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속상하셨습니다.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피부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셨다고요.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지우시나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폼 클렌징으로 2번 문지르고 물로 깨끗이 헹구죠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바로 잘못된 세안법 때문이었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강하게 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물이나 일반 클렌징 폼으로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한 클렌징을 반복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돼 여드름, 건조, 염증이 생길 수 있죠. 놀랍게도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매일 무심코 하는 세안법이 피부를 더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거창한 화장품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세안법을 3일만 실천해 보셨는데 일주일 뒤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손주들이 이젠 제 피부를 만지고 싶어 해요. 그 변화는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단 3분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결을 오늘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첫째, 자외선 차단제를 완벽히 지우는 3분 세안법을 배워가실 겁니다. 둘째,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셋째, 잘못된 클렌징이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3가지 비결만 알면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생기 있게 변할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피부를 되찾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뒤 물로만 얼굴을 씻으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물로 씻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세안 습관을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그냥 물로 헹구거나 비누로 한번 문지른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이 피부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실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단단히 밀착되도록 설계돼 있어서 물만으로는 절대 깨끗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흔한 실수와 그로 인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며 여러분의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을 위해 정성스레 아침밥을 차리시고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셨죠. 하지만 저녁이 되면 물로만 얼굴을 씻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겠어? 라고 웃으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들이 할머니께 물었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요? 피부가 거칠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셨다고 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피부를 살펴보니 건조하고 거친 데다 작은 뾰루지가 군데군데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왜 물세안만으로는 안 될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물과 땀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무기자차, 그러니까 산화아연이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간 제품은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반사하는데 이 막은 물로 문질러도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세안만으로는 자외선 차단제의 70% 이상이 피부에 남아있다고 해요. 이 잔여물은 모공을 막고 피지와 섞여 여드름이나 염증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더 깊게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푸석푸석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집에서 지금 바로 따라 해보셔도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손등에 조금 바른 뒤 물에 적신 흰 수건으로 문질러 보세요. 수건에 하얀 자국이 남거나 미끌미끌한 느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피부에 남은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실험을 권해드리곤 하는데 다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세요. 박영희 할머니도 이 실험을 해보시곤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줄 몰랐어요. 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할머니는 그날부터 물세안만 하는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물세안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단 3분이면 실천할 수 있는 피부에 부담 없는 세안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외선 차단제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피부에 남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지에 따라 세안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피부 건강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박영희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예뻐졌어요 라며 뽀뽀를 해줬을 때 할머니의 미소가 얼마나 밝았는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나요? 자외선 차단제를 물로만 씻는 습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아,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잠깐 여러분의 세안 습관을 떠올려 보세요. 물세안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맞춤형 팁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와 피부 상태에 따라 세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러 갈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라벨을 꼼꼼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SPF 50이니까 좋은 거겠지 하시며 대충 고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웃으시곤 해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종류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세안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의 두 가지 큰 종류,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쓰시는 제품이 어떤 세안을 필요로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 작은 지식이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제 환자 중 70세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햇볕이 강한 날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얼굴이 따끔거리고 붉어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셨어요. 할머니는 자외선 차단제를 물로만 씻었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죠. 할머니가 쓰신 제품을 보니 SPF 50 PA+++ 무기자차였습니다. 할머니는 이게 좋은 거라고 해서 샀는데 왜 피부가 더 나빠졌을까? 라며 속상해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라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싶으셨다고 해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유기자차는 화학적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해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실내에서 가볍게 바를 때 적합하고 클렌징 폼 한 번으로도 비교적 쉽게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계신다면 유기자차로 충분하죠. 반면 무기자차는 산화아연이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물질이 피부에 얇은 막을 만들어 자외선을 반사합니다. 등산이나 골프처럼 야외 활동이 많을 때 좋지만 피부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물이나 일반 클렌징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무기자차는 피부에 80% 이상 잔류할 수 있어서 2단계 세안이 필수입니다. 이명숙 할머니의 경우 무기자차를 물로만 씻으려니 피부에 잔여물이 쌓여 따끔거림과 붉은 기운이 생긴 거였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쓰는 자외선 차단제가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어떻게 아실까요? 간단해요. 제품 라벨을 보세요. SPF와 PA를 먼저 확인하세요. SPF는 UVB 차단 정도를, PA는 UVA 차단 정도를 나타냅니다. SPF 50 PA++ 하면 강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진 제품이죠. 다음으로 성분표를 보시면 돼요. 산화아연이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있다면 무기자차, 없고 옥티녹세이트나 아보벤존 같은 성분이 있다면 유기자차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라벨 읽는 법을 알려드리며 이건 여러분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명숙 할머니도 라벨을 확인한 뒤 무기자차를 쓰는 날엔 2단계 세안을 시작하셨죠. 일주일 뒤 할머니는 선생님,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 종류만 아는 걸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피부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예를 들어 건성 피부라면 무기자차가 자극을 줄 수 있고 지성 피부라면 유기자차가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 50년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피부 건강은 자신에게 맞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명숙 할머니도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 더 당당해지셨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속 미소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집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라벨을 보고 나서 이게 무기자차였구나 하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더 맞춤형 세안 팁을 드릴게요. 자, 이제 자외선 차단제 종류를 알았으니 여러분의 피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세안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이 다음 단계가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지우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잊기 쉽죠. 내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민감성인지 어떻게 아는 거지?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 건강의 첫걸음은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지우려면 먼저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지식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건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 환자 중 76세 최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 결혼식을 앞두고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셨어요.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클렌징 오일을 써서 꼼꼼히 세안하셨죠. 하지만 결혼식 전날 거울을 보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뺨은 벗겨지듯 거칠어져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결혼식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얼굴이 이래서 어쩌죠? 손주들 앞에서 창피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살펴보니 할머니의 피부는 건성인데 강한 클렌징 오일을 썼던 게 문제였습니다. 피부가 원래 건조한 상태에서 잘못된 세안법을 쓰니 더 자극받아 염증이 생긴 거였죠. 할머니는 내 피부가 이 예민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피부는 크게 치성, 건성, 민감성, 복합성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60% 이상이 건성 또는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 피부 타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녁에 세안하고 아무 스킨케어도 하지 않은 상태로 2시간을 기다려보세요. 그 뒤 거울을 보고 피부를 만져보세요. 얼굴이 번들거리고 기름진 느낌이면 치성, 피부가 당기고 건조한 느낌이면 건성, 따끔거리거나 붉어지기 쉬우면 민감성입니다. 복합성 피부라면 T존은 번들거리고 뺨은 당기는 경우가 많죠. 이 테스트는 집에서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최옥순 할머니도 이 테스트를 해보시곤 아, 제 피부가 건성이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왜 피부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할까요? 피부 타입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와 세안제 선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건성 피부는 유기자차와 부드러운 세안제가 좋고 치성 피부는 가벼운 유기자차와 폼 클렌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무기자차라도 저자극 제품을 골라야 해요. 최옥순 할머니의 경우 건성 피부에 강한 클렌징 오일을 쓰다 보니 피부 보호막이 손상돼 더 예민해진 거였죠. 저는 할머니께 부드러운 세안제를 추천드렸고 일주일 뒤 할머니는 결혼식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사진을 찍으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너무 예뻐요 라며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를 여러분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세안 후 2시간 뒤 피부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피부 건강은 거창한 화장품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최옥순 할머니도 이 테스트로 자신의 피부를 이해한 뒤 세안법을 바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민감성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피부에 맞는 세안 팁을 더 드릴게요. 자, 이제 피부 상태를 알았으니 잘못된 세안법이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더블 클렌징이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에선 그 위험성과 주의할 점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기 위해 클렌징 오일을 꾹꾹 문지르며 2번 세안하신 적 있으신가요? 더블 클렌징이 피부를 더 깨끗하게 해준다던데 하시며 열심히 하셨을지도 모르죠.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세안 습관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철저히 지우려면 2번은 해야죠 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더블 클렌징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잘못된 더블 클렌징이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과학적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세안 루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제 환자 중 69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시며 매주 공연을 위해 단장을 하시는 걸 즐기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저녁엔 클렌징 오일로 2번 세안을 하셨죠. 이렇게 하면 피부가 깨끗해질 거야 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합창단 공연 뒤 손주들이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얼굴에 뭐가 났어요. 아파 보여요. 할머니는 거울을 보시곤 깜짝 놀라셨어요. 뺨에 작은 여드름이 잔뜩 올라오고 얼굴 전체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 라며 속상해하셨어요. 살펴보니 할머니의 피부는 강한 클렌징 오일 때문에 보호막이 손상돼 민감해진 상태였습니다. 왜 더블 클렌징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핵심은 피부의 보호막, 바로 산성막에 있어요. 산성막은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막으로 세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줍니다. 이 막은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건강해요. 그런데 강한 클렌징 오일이나 티슈를 쓰면 이 산성막이 벗겨지면서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 세균이 침투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죠.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30% 이상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정미경 할머니의 경우 매일 클렌징 오일로 2번 문지르다 보니 산성막이 손상돼 여드름과 붉은 기운이 심해진 거였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블 클렌징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산성막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강한 클렌징 제품은 피부에 천연 오일을 빼앗아 건조함을 가중시키고 심하면 미세한 상처를 남겨 염증을 유발합니다. 저는 정미경 할머니께 산성막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더 부드러운 세안법을 추천했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는 합창단 공연에서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시며 선생님,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손주들이 이젠 제 피부를 칭찬해요. 라고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더블 클렌징을 매일 하시나요? 세안 후 피부가 당기거나 따끔거린 적이 있다면 산성막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저녁 클렌징 오일 대신 물로만 세안을 해보시고 피부가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차이가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피부가 지금의 세안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건 피부 건강은 무조건 많이 문지르는 게 아니라 피부가 원하는 대로 부드럽게 다루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블 클렌징의 위험성을 알았으니 어떤 징후들이 잘못된 세안법을 알려주는지, 그리고 피부 타입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엔 잘못된 세안의 구체적인 신호와 여러분의 피부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세안 습관은 어떤가요? 더블 클렌징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맞춤형 팁을 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따끔거린 적 있으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며 그냥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세안 후 피부 상태를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뭔가 불편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사실 이런 느낌들은 피부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안법이 피부를 망치고 있다는 경고죠. 오늘은 잘못된 세안의 징후를 알아보고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맞는 올바른 세안 접근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피부가 편안해지는 길이 한결 가까워질 거예요. 제 환자 중 74세 윤정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저녁에는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닦으셨죠. 티슈로 닦으면 간편하고 깨끗하잖아요 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요? 라고 물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손주들 앞에서 얼굴을 못 보여줄 정도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며 속상해 하셨어요. 살펴보니 할머니의 민감성 피부에 강한 클렌징 티슈가 너무 자극적이었던 거예요. 피부가 예민한 상태에서 티슈에 거친 마찰이 염증을 일으킨 거였죠. 잘못된 세안법은 피부에 어떤 징후를 남길까요? 첫째, 세안 후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한 느낌이 든다면 피부에 천연 오일이 과도하게 제거된 신호예요. 둘째,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반복된다면 모공에 잔여물이 쌓이거나 염증이 생긴 걸 수 있죠. 셋째,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끔거리고 쉽게 자극된다면 피부 보호막인 산성막이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이런 징후를 경험한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세안법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 타입에 따라 세안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으니 가벼운 폼 클렌징으로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게 좋아요. 건성 피부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크림 타입이나 밀크 타입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pH 5.5 이하의 저자극 세안제를 써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해요. 복합성 피부는 T존은 폼 클렌징으로, 뺨은 부드러운 세안제로 구분해서 관리하면 좋죠. 윤정자 할머니의 경우 민감성 피부에 클렌징 티슈 대신 저자극 세안제를 쓰니 피부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간식을 먹으며 이제 얼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따뜻했답니다. 여러분도 세안 후 피부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기거나 따끔거린다면 지금 쓰는 세안법이 피부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저녁 평소 세안 후 10분 뒤 거울을 보고 피부를 만져보세요. 붉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다면 세안법을 바꿀 때예요.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건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그에 맞게 부드럽게 다루면 더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이제 잘못된 세안의 징후를 알았으니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예요. 다음엔 피부를 편안하게 지키는 세안법,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지우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세안 후 어떤 느낌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피부에 맞는 팁을 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못된 세안법이 피부를 어떻게 망치는지 알아봤죠? 이제는 피부를 부드럽게 지키는 올바른 세안법을 배워볼 시간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를 깨끗이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 건강은 거창한 제품이 아니라 피부에 부담 없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은 첫 번째 해결책, 클렌징 밀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거예요.
단 3분이면 충분한 이 비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71세 오순례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시며 햇볕 아래 시간을 보내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였죠. 하지만 저녁에 강한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시다 보니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뾰루지가 생겼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에 뭐가 났어요? 라고 할 때마다 할머니는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며 웃으셨지만 속으로는 속상하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께 세안법을 물어보니 폼 클렌징으로 꾹꾹 문지르면 깨끗해질 줄 알았죠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강한 세안이 피부 보호막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렸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답니다. 클렌징 밀크는 저자극 세안제로 자외선 차단제, 특히 끈질긴 무기자차도 부드럽게 지워줍니다. 피부의 산성막을 보호하면서 잔여물을 제거해 피부가 당기거나 따끔거리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클렌징 밀크는 피부 장벽 손상을 80% 줄이고 피부 수분을 20% 더 유지한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의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에 딱 맞는 선택이죠. 오순례 할머니도 클렌징 밀크를 쓰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뾰루지가 줄었어요. 할머니는 텃밭에서 손주들과 채소를 수확하며 이제 피부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부드러워요 라며 뺨을 만지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클렌징 밀크를 콩알 2개 정도 덜어내세요.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른 뒤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1분 정도 마사지하듯 문지릅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서 스르르 녹아나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끝!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이 좋아요. 이 과정은 3분도 안 걸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침에 밥 지을 때 쌀 씻는 기분으로 부드럽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오순례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세안한 뒤 피부가 숨 쉬는 것 같아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클렌징 밀크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저자극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건 피부는 우리가 부드럽게 다룰 때 가장 예쁘게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클렌징 밀크로 세안해 보시겠어요? 세안 후 피부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더 맞춤형 팁을 드릴게요. 하지만 클렌징 밀크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죠.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다면 한 단계 더 부드러운 세안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음엔 피부의 산성막을 지키는 약산성 세안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2가지 방법이 합쳐지면 여러분의 피부는 더욱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클렌징 밀크로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지우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건조하다면 한 단계 더 세심한 세안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세안제를 써야 피부가 편안해질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우리가 부드럽게 보살필 때 가장 건강하게 빛난다고요. 오늘은 2번째 해결책, 약산성 세안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단 3분이면 가능한 이 비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 중 67세 황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기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세안할 때는 강한 폼 클렌징을 쓰셨죠. 하지만 세안 후 피부가 당기고 따끔거려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건조해요? 라고 물을 때 할머니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웃으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쓰라리셨다고 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피부를 살펴보니 강한 세안제 때문에 피부의 보호막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약산성 세안제를 추천드렸고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답니다. 약산성 세안제는 피부의 산성막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산성막은 피부를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얇은 막으로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안제가 알칼리성이라 이 막을 손상시키죠. 약산성 세안제는 pH 5.5 이하로 피부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며 자외선 차단제 잔여물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산성 세안제는 피부 장벽 손상을 70% 줄이고 민감성 피부의 자극을 50% 감소시킨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의 민감성이나 건성 피부에 딱 맞는 선택이죠. 황영자 할머니도 약산성 세안제로 바꾼 지 5일 만에 피부 당김이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산책 후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며 이제 손주들이 제 피부를 만지고 싶어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답니다. 사용법은 정말 쉬워요. 먼저 클렌징 밀크로 자외선 차단제를 1차로 지운 뒤 약산성 세안제를 손에 소량 덜어 물과 함께 거품을 내세요. 거품으로 얼굴을 30초 정도 부드럽게 문지른 뒤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 됩니다. 거품을 낼 때는 손주들 얼굴 쓰다듬는 기분으로 살살 하시면 딱 좋아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니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을 쓰세요. 이 과정은 2분도 안 걸립니다. 황영자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세안한 뒤 피부가 보들보들해졌어요 라며 좋아하셨어요. 약산성 세안제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pH 5.5 또는 저자극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면 돼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약산성 세안제는 민감성 피부는 물론 모든 피부 타입에 안전해요.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건 피부는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필 때 가장 예쁘게 답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해 보시겠어요? 세안 후 피부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피부에 맞는 팁을 더 드릴게요. 이제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세안제로 피부를 부드럽게 지키는 법을 알았죠. 하지만 더블 클렌징이 꼭 필요한 때와 피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엔 더블 클렌징을 피해야 하는 피부 타입과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세안제로 피부를 부드럽게 지키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혹시 더블 클렌징은 무조건 깨끗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세안 습관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2번 세안해야 철저히 지워지지 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더블 클렌징이 모든 피부에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민감하거나 건조한 피부엔 독이 될 수 있죠. 오늘은 더블 클렌징을 피해야 하는 피부 타입과 그 이유를 알아보고 간단한 테스트로 여러분의 피부가 더블 클렌징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제 환자 중 73세 이정욱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주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을 이끌며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가장 큰 낙으로 삼으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저녁엔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징으로 2번 세안하셨죠. 이렇게 하면 피부가 깨끗해질 거야 라고 믿으셨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라고 물었어요. 거울을 보니 피부가 벗겨지듯 일어나고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손주들 앞에서 창피해서 책을 못 읽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며 속상해하셨어요. 살펴보니 할머니의 민감성 피부에 더블 클렌징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면서 염증과 건조함이 심해진 거였죠. 더블 클렌징은 민감성, 건성 또는 이미 손상된 피부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민감성 피부는 자극에 약해서 강한 클렌징 오일이나 거품이 피부 장벽을 망가뜨릴 수 있죠. 건성 피부는 천연 오일이 부족한 상태라 더블 클렌징이 수분과 오일을 더 빼앗아 당김과 벗겨짐을 유발합니다. 손상된 피부, 예를 들어 여드름이나 염증이 있는 피부라면 더블 클렌징이 상처를 자극해 회복을 늦출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민감성 피부의 65%가 더블 클렌징으로 자극과 염증이 악화된다고 해요. 특히 65세 이상의 피부는 얇고 예민해서 강한 세안법은 피부 건강을 더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더블 클렌징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오늘 저녁 평소처럼 세안한 뒤 10분 후 거울을 보세요. 피부가 붉거나 당기고 따끔거리거나 거칠다면 더블 클렌징이 피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정옥 할머니도 이 테스트를 해보시곤 아, 제 피부가 이렇게 예민했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더블 클렌징 대신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세안제를 추천드렸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으며 이제 피부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부드러워요 라며 뺨에 뽀뽀를 하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답니다. 여러분도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세안 후 10분 뒤 피부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 50년 의사 생활 동안 깨달은 건 피부는 우리가 세심하게 귀 기울일 때 가장 건강하게 답해준다는 겁니다. 만약 더블 클렌징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2번 문지르지 마세요. 대신 지난 시간에 배운 클렌징 밀크나 약산성 세안제로 부드럽게 관리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피부를 편안하게 지킬 거예요. 이제 더블 클렌징을 피해야 하는 피부 타입을 알았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볼 차례예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는 것도 피부 건강의 큰 비결이거든요. 다음엔 그 구체적인 방법과 팁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더블 클렌징을 하시나요? 아니면 한번 세안으로 충분한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맞춤형 팁을 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지우는 세안법과 더블 클렌징의 주의점을 배웠죠. 하지만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는 세안만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바르는지도 중요해요. 그냥 얼굴에 대충 바르면 되지 않나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SPF 높은 거 바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웃으시곤 해요. 하지만 작은 실수가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오래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거예요. 제 환자 중 75세 김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시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셨죠. 하지만 귀 뒤와 목은 깜빡 잊고 바르지 않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 손주들이 할머니, 귀 뒤에 뭐가 났어요 라고 했어요. 거울을 보니 귀 뒤 피부가 붉고 따끔거리는 피부염이 생겼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선생님,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랐는데 왜 이런 걸까요? 라며 속상해하셨어요. 살펴보니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만 바르고 귀 뒤와 목을 소홀히 한 게 문제였어요. 햇볕에 노출된 피부가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긴 거였죠. 첫 번째 주의점은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SPF 30 이상, PA++ 이상인 제품을 고르세요. SPF는 UVB 차단을, PA는 UVA 차단을 나타내는데 이 정도면 일상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SPF 30 이상을 꼼꼼히 바르면 피부 노화가 40% 느려진다고 해요. 하지만 SPF 100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높은 SPF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일상에서는 SPF 3050, PA++가 적당합니다. 김옥희 할머니도 SPF 50, PA++ 제품으로 바꾼 뒤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 3시간마다 덧바르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마찰로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을 땐 자주 덧발라야 해요. 저는 환자분들께 점심 먹고 커피 마실 때 한 번, 오후 산책 전 한 번 덧바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꾸준히 지켜줍니다. 김옥희 할머니도 배드민턴 치기 전에 덧바르는 습관을 들이신 뒤 피부 자극이 줄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미소가 더 환해지셨어요. 세 번째는 귀 뒤와 목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얼굴은 꼼꼼히 발라도 귀 뒤, 목, 귀 밑은 쉽게 놓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부위들은 햇볕에 그대로 노출돼 피부염이나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워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땐 손가락 2마디 분량을 털어 얼굴 전체와 귀 뒤, 목까지 부드럽게 펴발라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거울 보면서 귀 뒤까지 챙기세요 라고 당부드립니다. 김옥희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이제 손주들 앞에서 당당해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SPF 30 이상, 후즈 3시간마다 덧바르기, 귀 뒤와 목까지 꼼꼼히 바르기. 이 작은 습관이 피부를 10년 젊게 지켜줄 거예요. 제 50년 의사생활 동안 깨달은 건 피부 건강은 작은 세심함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귀 뒤와 목을 챙겨보시겠어요? 실천해보신 느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더 맞춤형 팁을 드릴게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지우는 모든 비결을 배웠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어떻게 하면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다음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바르고 지우는 비결을 함께 배웠어요. 물세 안의 한계부터 더블 클렌징의 위험, 그리고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세안제의 마법 같은 효과까지 피부 건강을 위한 소중한 지식을 나눴죠.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간단한 습관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피부도 삶도 놀랍도록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제 그 변화를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배운 핵심을 요약해 볼까요? 첫째, 물세안 대신 클렌징 밀크로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지우세요. 둘째, 약산성 세안제로 피부의 산성막을 지키세요. 셋째, 민감성이나 건성 피부라면 더블 클렌징은 피하고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귀 뒤와 목까지 꼼꼼히 바르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은 하루 3분이면 충분해요. 제 환자 70세 박미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뾰루지가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이제 손주들이 제 피부를 칭찬해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세면대 앞에서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세안제를 꺼내 3분만 투자해보세요. 냉장고나 거울에 클렌징 밀크,
약산성 세안제라고 적은 메모를 붙여두시면 잊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 뒤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시면 왜 진작 안 했을까 하실 겁니다. 피부 건강은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 거울을 볼 때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보내는 감사 인사를 꼭 느껴보세요. 이 비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 변화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클렌징 밀크 써봤는데 피부가 보들보들해졌어요. 같은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 3분의 작은 변화로 피부를 깨워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